정시로 의대 스카이 가기 한번 말씀드릴게요. 28학번부터는 수능이 완전히 바뀌니까 지금하고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수능이 9등급제고 표준 점수 나오고요. 100분위도 나오고 사실상 과목은 바뀌었지만 체계는 똑같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참고가 되실 겁니다. 수학은 단 한 개. 수학은 한 개 가지고 나머지를 좀 틀리게 되면은 5개, 6개, 7개까지 수학을 한 개까지 틀리면은 어쨌든 의대 라인은 간다. 의대하고 스카이 어떤 아이들이 합격할까가 오늘 큰 주제였고, 의대 수시 지원 가능 등급인데요. 이거 보시면 의대를 수시로 지원할 때하고 의대를 정시로 지원할 때 두 개를 다 설명드릴 건데, 수시 지원할 때는 일반고는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일반고 1등급 초반대 학생들이 주로 붙고요. 이걸 좀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1등급 초반대라는 게 사실 너무 많잖아요. 보통 일반고에서 의대를 가는 친구들은 한 학교에서 한 5명 이내입니다. 더 적은 학교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전교 5등권 이내에 있는 애들이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국형 자사고 같은 경우하고 광역형 자사고가 쪼개질 수 있는데, 전사고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보면은 한 전교 20등 내외까지가 의대를 수시로 갑니다. 그 다음에 광역자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전교 10등 내외 정도까지가 의대를 수시로 가기 때문에 등수를 따져보시면 대충 아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여기 보게 되면은 이제 1등급 초반대, 그 다음에 전사고는 2등급 초중반대인데 이게 잘 감이 안 오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보통 전국형 자사고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4대장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외대부고, 하나고, 민사고, 상상고잖아요. 보통 그 4대장 정도에서 한 2.2나 2.3 정도의 친구들이 일단은 수능을 잘 보냐 못 보냐에 따라서 수시 지원이 좀 달라져요. 그러니까 거기서 전교 20등 이내에 들려고 10등 이내에 들려고 지나치게 노력을 하다 보니까 실제로 수능 모의고사가 안 나와서 전국형 자사고임에도 약간 하향 지원을 의대를 하는 애들이 있고요. 또 그렇지 않고 또 수능이 모의고사가 되게 잘 나오는 거예요. 잘 나와서 상향 지원하는 애들이 있는데, 그래서 실제로 전사고 같은 경우는 본인의 수능 자신감에 따라서 의대 지원의 약간 그 레벨이 좀 많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적당한 수능 자신감이 있는 애들은 2점대 초반이나 2점대 중반 애들도 인서울 의대를 내고요.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 약간 수도권 바깥을 벗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2등급 초반대는 인서울을 낼 거기 때문에 보통 인서울 의대가 한 2등급 초중반대가 전사고, 그 다음에 일반고는 전교 5등 이내니까 대부분 1등급 초반대, 광역자사고는 한 전교 10등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이게 바뀌잖아요. 현재 고등학교 1학년, 그 다음에 중학교 3학년, 중학교 2학년, 중학교 1학년, 이 4개 학년은 거의 1.0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지금 1.0이 몇 명이 될 거냐는 입시기관마다 다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입시기관은 7,000명 얘기하고 있고요. 또 어떤 입시기관은 6,000명 얘기하고 있고, 또 일부 교육청이나 표본 집단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데는 한 6,900명도 있고 6,000명도 있고 다 다양한데, 이게 사실 다 전부 다 예상일 뿐입니다. 예전에 이제 서울대 입학관리본부장 하셨던 그분의 예상이 전 동조하는데 5,000명이 약간 넘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그러면은 의대가 아시겠지만 다시 3,000명대로 원복을 해서 한 3,153명 정도가 되거든요. 그럼 3,153명에서 한 대충 60%를 생각해 보면 1,800명 정도가 그 수시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럼 1,800명 수시인데 1.0을 받은 애들이 한 5,000명 가까이 된다 그러면 대충 여기서 높은 수능 최저 기준을 맞추거나 혹시 수능 최저 기준 없는 애들 수시로 가거나 이런 애들이 대부분 이 블럭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반고 기준으로는 거의 1.0 지원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 다음에 전사고는 9등급제가 5등급제로 확 줄었잖아요. 그러니까 1등급 초중반대, 그러니까 전사고 2등급 초중반대가 2028 때부터는 1등급 초중반대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실제 케이스 한번 볼게요. 서울대 학종 지균을 제가 이 가로 안에 있는 게 제가 2028로 실제 합격자들 걸 환산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70컷보다는 최저 합격선을 보시는 게 좋겠죠. 일단 지금은 꿈과 희망이 있는 중학생이니까 이것보다는 요거까지는 좀 돼야 된다. 마지노선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대 학종 지균 9등급제 1.32, 1.04, 그 다음에 서울대 학종 일반 2.08, 자사고입니다. 1.3,
그 다음에 연대 교과. 연대 교과는 Z 점수를 쓰는 교과인데 현재 고등학교 1학년부터는 원래 성적표가 원점수, 그 다음에 본인의 이제 그 학교의 평균 점수, 그 다음에 표준 편차라는 게 나오는데 이 표준 편차가 2028 때 대입부터는 이 아이들의 성적표에서 사라져요. 그래서 Z 점수를 활용하는 게 연대 교과인데 연대 교과가 더 이상 지금 시스템대로 갈 수가 없어서 이건 뭐 무시하셔도 됩니다. 자, 카톨릭대 교과 1.0, 그 다음에 카톨릭대 학종학추인데 보통 학종학추 같은 경우 아시겠지만 얘네들이 보통 일반적으로 전교 2등이나 3등 정도가 카톨릭대 학추를 받습니다. 얘네 같은 경우가 1.31 정도인데 2.10도 붙었다는 거는 이건 일반고가 아니겠죠. 자사고입니다. 그래서 자사고가 이 5등급제에서는 한 1.3 정도 맞으면 될 것 같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른 의대도 한번 보겠습니다. 성균관대는 생각보다 내신이 높습니다. 내신이 낮은 애들이 생각보다 붙기가 어려워요. 뭐 이렇게 한번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전사고 하나를 모델링 해볼게요. 그러면 1등, 2등, 3등, 한 4등, 5등까지도 서울대 의대를 쓸 가능성이 높죠. 그러면 6등부터 11등까지는 서울대 의대를 안 쓸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1, 2, 3, 4, 5등이 서울대 의대를 쓰고 6, 7, 8, 9, 10이 서울대 의대를 써서 한 학교에서 10명이 서울대 의대를 썼다고 쳐요. 수시로. 대부분 일반 전형 넣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 일반 전형에서 서울대 의대에서 이 전사고 애들을 10명이 넣었을 때 몇 명을 뽑아줄까요? 아주 많이 뽑아봤자 3명이고요. 일반적으로 2명 안쪽에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사실상 3, 4, 5, 6, 7, 8, 9, 10은 다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능성이 있는 1등부터 5등까지는 서울대를 내도 6, 7, 8, 9, 10은 서울대를 안 내요. 그러면 3, 4, 5등 서울대 떨어진 애들은 연대의대를 갈 거라고 6등부터 10등까지는 생각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은 얘네들 연대의대도 안 써요. 그러면은 서울대하고 연대를 빼게 되면은 나머지는 카톨릭대, 성균관대, 울산대가 있잖아요. 이쪽에서 쓸 가능성이 높은데 또 그 아래 등수 애들은 얘네가 붙을 거니까 또 그것도 잘 안 써요. 그러다 보니까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아주 높은 내신의 일반고 학생들이 붙거나 아니면은 실제로 6, 7, 8, 9, 10등 요 안에 있는 애들 아니면은 3, 4, 5, 6, 7, 8, 9 요런 애들이 성대를 붙기 때문에 전사고도 생각보다 내신이 좀 높습니다. 자, 울산대 1.03 고려대 학추는 이제 거의 없어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 다음에 학종 2등급대인데 학업 우수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1.20 그 다음에 한양대 1.16 중앙대 1.18 한양대학교가 전사고가 가장 힘들어하는 학교입니다. 한양대 의대. 왜냐하면 한양대 의대가 어떨 땐 자석을 붙이고 어떨 땐 전사고 같은 경우가 의외로 우수수 낙엽처럼 떨어질 때가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고정된 흐름을 잘 안 보여주니까 학교 진학팀에서 지도를 할 때도 한양대학교 의대를 써라 마라 하는 게 학생의 자율에 맡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양대가 어떻게 보면 의대가 전사고 입장에서 좀 어려운 의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028 대입부터 학교 권장 과목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좀 아시는 게 좋아요. 자, 보시게 되면은 자, 기하나 미적분 2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기하나 미적분 2라는 거는 이과에서는 거의 필수나 마찬가지입니다. 엄대도 있지만 대부분 기하나 미적분 2는 이과라면 가급적 다 하는 게 좋고요. 가끔 보시면은 기하랑 그 다음에 인공지능 수학 같은 게 같이 묶여가지고 한 과목밖에 선택을 못 하겠는데 이럴 때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일단 기하를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인공지능 수학은 잘 생각해 보세요. 인공지능 수학을 전공한 분이 우리나라에 몇 명 되겠습니까? AI가 붐을 일으킨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수학 선생님들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인공지능 수학을 가르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 상황이고 대학 측에서 볼 때도 기하는 상당히 필수 과목 중에 한 과목인데 이 과목을 선택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기하하고 미적분 2는 이과라면 거의 다 하시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서울대학교는 세포화 물질대사하고 생물의 유전이라는 게 생명과학 2가 한 과목이었는데 교과서가 쪼개지면서 세포화 물질대사, 생물의 유전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과목은 반드시 포함해서 과학 3과목 이상이 서울대 의대예요. 사실은 다른 학교들도 이게 다 있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물질과 에너지, 화학 반응의 세계,
세포화학 물질대사 생물의 유전 두 개 과목 이상이라고 돼 있는 거는 두 개도 되고 세 개도 되고 네 개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두 개 과목 이상은 두 개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더해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물질과 에너지 화학반에서의 화학2예요. 세포화 물질대사 생물의 유전이 생명과학 2입니다. 그러면은 요 네 과목을 그냥 두 개 과목 이상이라고 해도 여건이 되면 다 하시는 게 좋아요. 화학2 두 개 다 하시고요. 생명2 두 개 다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요거는 그냥 일반고의 기준인데 예비 고등학교 1학년은 내년도 한 6월달, 7월달 되면 수강 신청을 하라고 할 거예요. 근데 한 두 번 정도 가수요 조사가 있고 한 11월달, 12월달에 최종 수강 신청을 하게 되는데 이게 고등학교 2학년 과학과 3학년 과학입니다. 그래서 2학년 과학은 1학년 때 선택을 하고요. 그럼 이제 변경을 못 해요. 근데 3학년 과학은 선택했다가 2학년 중반에 변경할 수 있지만 흐름을 알고 있어야 되거든요. 과학은 위계가 있기 때문에 일단 학기제로 물, 화, 생, 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밑에 보면은 역학과 에너지, 물리 2, 물질과 에너지, 화학 2, 세포화 물질대사 생명 2, 지구시스템과학, 지구학 2예요. 근데 요 뒤에도 또 과학탐구 2 네 과목이 또 펼쳐져 있어서 과학탐구 2 네 과목은 2학년 2학기 때 나머지 네 과목을 3학년 1학기 때 갖다 놓은 겁니다. 예전 같은 경우는 물리학, 화학, 생명, 지구과학을 1년 동안 쪼개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1학기 때 2단위, 2학기 때 2단위 이렇게 쪼개서 배웠는데 지금 그게 안 됩니다. 한 학기에 한 과목이 끝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한 번에 몰아놓고 그 다음에 2학기 때 이렇게 나온 거라서 이때 어머님들이 지금 제일 괴로워하시는 게 이 네 과목이 먼저 이 과목을 선택해야만 그 다음에 과학탐구 2를 순서에 따라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은데 물화생지를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좋냐? 이걸 잘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은 게 물화생지 중에서 이 세 과목을 꼭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의 학교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이렇게 세 과목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기하나 수학 같은 거 갖다 놓고 그 다음에 사회탐구 잔뜩 갖다 놓고 난 다음에 이 중에서 네 과목이나 세 과목을 하라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맥시멈 세 과목인 학교들도 있거든요. 그럴 때 물화생을 하는 게 좋냐, 화생지를 하는 게 좋냐, 경우의 수가 여러 가지잖아요. 그래서 싫은 과목을 빼면 된다는 게 가장 제 이론책이긴 해요. 근데 화학을 빼게 되면은 좀 머리가 아픈 일이 벌어질 겁니다. 왜냐하면 화학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뒤에 있는 물질과 에너지하고요. 3학년 1학기 때 화학 반응의 세계를 화원을 안 배운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걸 수강할 수가 없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실질적으로 위계가 중요하니까 설령 학교에서 허용해 줬다고 하더라도 대학교 입장에서는 좋게 보지 않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만약에 종합전형이 좀 늘어날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근데 종합전형,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대학교를 낼 때 교과 선택이 진로 역량의 시작이거든요. 그럼 교과 선택을 안 하면 진로 역량이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일 텐데 그러면은 교과 선택에서 화학이 빠지면 지원 못하는 과가 뭐죠? 첫 번째, 의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약대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화학공학, 화학생물공학, 화공생명공학, 그 다음에 신소재공학 이런 것들 가끔 전자전기공학도 화학 원정도, 화학 정도는 하려고 하는 학교도 있거든요. 그럼 전자전기공학도 가끔 걸리는 학교 있을 거고 신소재공학은 백발백중 걸릴 거고요. 반도체공학과도 걸릴 거고요. 생각보다 화학을 선택하지 않고 종합전형으로 대학교 내려고 그러다 보면요. 실질적으로는 거의 3분의 1 정도과를 종합전형에서 지원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학이 빠진다는 게 생각보다 되게 힘들어지거든요. 어쨌든 화학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는 과는 종합전형에서 지원하기가 곤란해지니까 화학을 가급적 넣어서 물화지, 화생지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 아니면 물화생 이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바람직하다. 왜냐면 실제 제가 그 상담 많이 하다 보면 이런 케이스 되게 많습니다. 1학년 때 내신이 좋아서 약간 의대를 다시만 하잖아요. 근데 2학년 때 내신이 좋은데 내신이 조금 떨어졌어요. 그렇게 되면 이걸로 의대 가기도 어렵겠는데? 이런 생각 할 거 아닙니까? 그럼 2학년 때 뭘 하게 되면은 갑자기 생명공학으로 일단 학과를 바꿔요. 근데 생명공학과를 했는데 2학년 때 또 내신이 좀 내려갔어요. 그렇게 되면 내신이 이걸로는 생명공학과인데 특히 상위권대 생명공학과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럼 애들이 이제 어쩌고 빠지냐면은 갑자기 3학년 때 건축학과를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학년 때 의과대학, 2학년 때 생명공학, 3학년 때 건축학과나 건축공학과를 가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이게 사실상 우리에게 먼 미래 같지만 사실 이게 되게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전공을 선택할 때 이 교과 선택이 기본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과를 바꿀 수도 있기 때문에 약간 변화할 수 있는 변형의 소지가 있게 기본적인 과목을 선택하는 게 좋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문과생도 의대 진학이 가능한가라는 얘기는 예전부터 통합형 수능, 그러니까 선택 과목이 없는 수능이 됐을 때 문과나 이과나 국어, 수학, 영어, 통합사회, 통합과학 똑같이 보거든요. 같은 걸 보는데 문과도 의대 갈 수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어떻게 됐죠? 과학탐구 1이나 과학탐구 2 같은 예를 들면 물리학, 화학, 생명, 지구과학, 역학과 에너지, 전자계 왕자, 뭐 세포와 물질자사, 생물의 유전, 화학 반응의 세계 이런 거를 갖다가 수능이 없으니까 이걸 갖다가 평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학교가 정시에 내신 평가를 집어넣기 때문에 문과생도 아예 수능 100%인 경우는 수능만 잘 보면 의대를 갈 수 있죠. 근데 만약에 내신이 반영되는 정시의 경우에는 실제로 과학탐구를 선택 안 한 문과생 같은 경우는 약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서 이론적으로는 의대 지원 가능하지만 경쟁력은 그냥 내신에서 과학탐구를 지원한 이과생에 비해서 정시에서 약간 경쟁력은 좀 약하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아예 불가능할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만약에 문과생인데 내가 만약에 실제로 의대를 지원하고 싶으면 필수 과학탐구는 선택을 하고 의대를 생각해 보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스카이입니다. 오늘은 스카이에 한정돼서 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예전 체제는 일반고 1등급 초중반 때고요. 전사고나 외고 같은 경우는 하한선이 한 3등급 중반대 정도까지죠. 예전에는 고려대 같은 경우를 전국형 자사고 같은 경우가 4점대 초반이 꽤 갔어요. 근데 그게 지금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고요. 한 5, 6년 전 정도에는 가능했던 얘기인데 그 이후에는 아무리 전사고라고 하더라도 4등급대가 가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게 스카이이기 때문에 전사고도 내신에 주역을 할 때가 이미 다가오고 있고 우리 때는 좀 더 할 거라서 보시게 되면은 28학년 이후는 일반고 1.0부터 1.2까지 내신이 약간 인플레이션이지 않습니까? 약간 내신의 가치가 좀 어떻게 보면 땅바닥에 떨어져서 그 내신이 중요하니까 1.2대 전사고나 외고 같은 경우는 한선이 2등급 초중반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울대학교 학종 일반 경영학과입니다. 1.82 정도. 그 다음에 서울대 직윤 경영학과입니다. 1.05인데 이 지역균형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리면 서울대가 28학번 때부터 지역균형을 몇 명 추천하냐면 3명을 추천하게 됩니다. 자, 3명을 추천하고 난 다음에 또 변화가 있는 게 수능 최저가 없어져요. 그렇게 되면은 지역균형 전형이 예전에는 문과가 약간 경쟁률 높고 이과가 경쟁률 낮은 과가 좀 많은데 어쨌든 문과 이과가 대부분 뭐 3대1, 4대1, 5대1, 6대1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울대 지역균형은 내신만 좋다면 가장 서울대를 갈 수 있는 가장 쉬운 길이었는데 수능 최저 기준이 폐지됐어요. 언제부터? 28학번부터. 폐지되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3대1, 4대1, 5대1, 6대1이 아니라 7대1, 8대1, 9대1, 10대1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균의 경쟁률이 대단히 올라갔다. 그렇게 되면 지역균형은 수능 최저 기준 없는 대신에 어떤 게 더 추가가 되겠죠? 일단 고 내신은 기본이고요. 두 번째, 내신 고득점 동점자가 아주 많을 거기 때문에 수능 최저 같은 필터링이 없으니까 서류 전형에서도 상당히 치열한 경쟁이 예상해요. 경쟁률이 올라가니까 서류도 꽤나 예전보다도 좋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년도 1월 달에 이제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의 일반 전형을 대비해서 서울대학교에서 면접 관련 포럼이 열립니다. 그래서 면접이 약간 좀 바뀔 가능성도 아직은 미지수지만 좀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면접 부분에서 어떤 경향 변화가 있는지 그런 걸 좀 세밀하게 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고요. 자, 연세대학교 1.5, 고대 1.83, 그 다음에 경영대학 2.09고요. 자, 그 다음에 이과입니다. 이과 쪽에 스카이 한번 보는데 스카이는 아니지만 스카이에 준하는 성대학대하고 건대 수의대를 일부러 넣어봤거든요. 연대 생명공학과는 1.19, 그 다음에 고대 생명공학 1.7, 그 다음에 성대 약대 1.8, 그 다음에 건대 수의대 같은 경우 1.19인데 건국대 수의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건국대 수의대 가기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서울대 수의대하고 건대 수의대가 서울에 있는 유일한 두 개밖에 없는 수의대고요. 전국 수의대는 몽땅 다 국립인데 유일한 사립대가 건국대입니다. 그리고 건국대나 서울대 수의대 같은 경우는 의대를 지망하려다가 수의대로 빠진 애를 썩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아요. 1학년부터 3학년까지 꾸준하게 수의학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게 수시에서 붙을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근데 학생들이 의대를 가려다가 수의대를 썼다가 떨어진 애가 생각보다 많고요. 그 다음에 수의대가 보시면 자 1.19니까 이 1.19라는 거는 사실상 의대에 준할 정도의 등급이라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자사고 입장에서는. 그런데 차라리 건대 수의대를 만약에 정말 너무 가고 싶으면 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수의대를 수시로 가는 방법도 있지만 수시에서 붙을 확률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건대 수의대는 오히려 정시 준비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시는 수시의 건대 수의대 레벨보다는 훨씬 낮습니다. 왜냐하면 의치한약 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대 수의대가 수의대 치고는 한의대 약대 수준 정도로 올라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수의대는 한계가 있으니까 정시가 더 나을 수 있다 말씀드리고요. 정시로 의대 스카이 가기 한번 말씀드릴게요. 28학번부터는 수능이 완전히 바뀌니까 지금하고 좀 다르겠지만 어쨌든 수능이 9등급제고 표준 점수 나오고요. 100분위도 나오고 사실상 과목은 바뀌었지만 체계는 똑같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참고가 되실 겁니다. 한번 볼게요. 자, 지금 이게 서울시 교육청 자료하고요. 실제 합불 자료를 제가 묶어가지고 만들어 본 건데 수학이 원점수가 따로 있고요. 수능 오답수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정시로 갔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보시게 되면은 수학을 다 맞고 전과목에서 5개 이내로 틀리게 되면은 연세대, 카톨릭대, 성균관대, 울산대 의대 말 그대로 이제 빅5 의대 중에서 4개죠. 서울대 의대는 과학탐구2가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올해 고등학교 2학년까지는 과학탐구2가 가산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시겠지만 우리 때부터는 2028 현 고1부터는 없죠. 왜냐면 과학탐구2가 없어요. 수능에. 통합사회 통합과학이잖아요. 다 똑같은 과목을 보기 때문에 그 점수로 해결이 되는데 내신과 교과학력 평가의 비중이 올라갔죠. 어쨌든 별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냥 서울권이나 수도권 의대입니다. 수학을 다 맞거나 1개까지 틀리는 거예요. 6개 이내로 틀리게 되면은 일단 수도권 의대까지는 가능할 것 같고요. 보통 6개 정도에서 의대가 마무리가 될 수 있는데 수능이 약간 어렵잖아요. 어렵게 되면은 7개나 8개까지도 내려간 경우가 실제 있습니다. 수학은 단 1개. 수학은 1개까지고 나머지를 좀 틀리게 되면은 일반적으로는 의대를 7개나 8개까지도 간 적은 있어요. 그 다음에는 스카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문이과를 생각해 보시면 자, 수학은 2개. 가급적 2개죠. 국어가 무지하게 어려울 때는 수학을 2개가 아니라 더 틀려도 가긴 가요. 보편적 케이스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4점짜리 2개 틀리면 92점이거든요. 요 정도 틀리고 9개 정도 틀리게 되면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정도 라인까지는 갈 수가 있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5개, 6개, 7개까지 수학을 1개까지 틀리면은 어쨌든 의대 라인은 간다. 근데 요까지 8개, 9개 정도 요 라인까지는 서영고니까 일부 서울대학교 공대나 그중에서 최상위 학과하고 의대하고 겹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본인의 기호에 따라 가지고 선호에 따라서 학교가 좀 바뀔 수 있다 말씀드리고요. 영어가 지금 놀랍게도 되게 충격적이었는데 영어 1등급 비율이 역대 최저입니다. 최근 들어 가장 낮은 것 같아요. 4%가 안 뜨고요. 3.11%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이게 과연 절대평가가 맞냐. 그래서 오늘 영어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